안녕하십니까. 착한 집 짓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택은 52.98제곱미터 16.02평 클래식 스타일의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그럼 건축 내용을 확인하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법은 목구조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스타일은 클래식 스타일이고요. 외장재는 고벽돌 조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지붕은 고내식 합금 도금강판으로 마감되었고 창호는 47mm, 삼중유리 1등급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약 16평, 다락 약 7평의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시공사는 LB탑 하우스이며 영상 하단 설명란에 시공사의 정보를 남겨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잠시 주택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줄곧 아파트 생활을 했는데 언젠간 다시 주택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은퇴할 무렵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요즘 밖을 나가기 조심스러워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스트레스 요소들이 발생했습니다. 주말이라도 스트레스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집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농막을 짓고 주말 농장처럼 사용할까 하다가 아이 둘을 포함해 4식구가 지내기는 불편할 것 같아 작은 평수지만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두 달 정도 시공기간을 잡았는데 패시브 하우스다 보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기초와 단열을 꼼꼼하게 시공하면서 생각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주말주택이라 사는 곳과 거리가 있어서 자주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했는데 시공사에서 내일처럼 알아서 꼼꼼히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각종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했는데도 아낌없이 원칙대로 설계대로 정직하게 시공해 주셨습니다. 건축기간도 오래 걸렸지만 건축 못지않게 인테리어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내부 마감을 벽지가 아닌 페인트 도장으로 하다 보니 밑작업이 정말 많았습니다.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메모해 두었는데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았음에도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시공사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기능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 일은 많은 과정이 있고 많은 기술자들이 투입되는 만큼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럽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매 과정이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예상치 못했던 변수도 있고 이 정도 실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이 뒤따랐기에 결론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집짓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단열과 기미를 최대한 높여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 기준이 높다는 독일은 가로 세로 1제곱미터 면적에 1년 동안 사용되는 연료량을 1.5리터로 기준을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 패시브 하우스는 5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5리터 기준에 대한 썰을 하나 풀어보자면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독일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주택이 생소하다 보니 건축주들이 깝깝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환기를 위해 전열 교환기를 계속 틀어놔야 되는데 이 기계도 생소하다 보니 에어컨처럼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더욱 깝깝한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5리터를 기준 잡았다는 썰이 있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도 있다더라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주택은 1.2리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치는 한국 패시브 하우스 협회에서 현장에 나와 테스트를 하고 인증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아파트나 일반 주택은 약 8에서 11리터 정도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높은 단열과 기밀 덕분에 매력적인 공법이기는 하지만 형태도 단순하고 가격도 높아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축 자재의 발전으로 일반 주택도 단열과 기밀이 좋아지고 있으니 경제성을 잘 살피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열 교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 하우스는 높은 단열과 기밀 성능 때문에 실내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 공기와 순환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열 교환기를 설치해 환기를 도와줍니다. 전열 교환기는 내부 공기와 외부 공기가 교차하면서 실내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인데 실내와 외부 공기가 섞이는 것은 아니고 각각 다른 라인으로 교차하면서 서로 온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본주택의 평수가 작다 보니 용량이 작은 벽부용 전열 교환기를 사용했는데 평수가 넓을수록 그에 맞는 전열 교환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화이트 컬러 실내입니다. 작은 집일수록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기보다 밝은 톤, 특히 화이트 톤으로 실내를 꾸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집을 넓게 보이게 하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밝은 색으로 내부를 꾸미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든 도어입니다. 최근 들어 조금씩 사용하는 인테리어 방식입니다. 문틀을 없애고 벽과 문을 일체화하는 방식인데 눈에 부딪히는 문틀이 없어서 공간을 넓고 시원하게 연출하는데 한몫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히든 도어는 벽을 문틀처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석고보드가 아닌 강도가 높은 MDF 보드로 내부 벽을 마감하고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도배보다는 칠 작업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네 번째, 외부로 뺀 보일러실과 창고입니다. 16평이라는 작은 평수로 최대한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작은 보일러실이지만 이를 외부로 돌렸고 덕분에 신발장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주택은 내부에 짐을 둘 공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외부에 창고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평수들은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공간 창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건축주님께 드리는 한마디입니다. 집을 직접 짓는다는 건 대부분 평생 동안 거의 경험하지 못하거나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 엄청난 노력과 비용,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토지 구입과 주택 설계, 공사, 그리고 허가 등등 어느 과정 하나 만만한 작업이 없고 자칫 과정 중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에는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급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셔서 여유있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꿈꾸며 자신만의 집을 짓기 위해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 과정을 거치는 건 남들과 똑같은 집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녹아있는 나만의 집을 가지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자 처한 사정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지만 그저 시공사나 남이 추천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과 가족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건축 담당자와 많은 소통을 하신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가족만의 예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정말 장점이 많은 공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FM대로 시공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